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화병과 증세가 있다. 이것은 좀 업장을 좀 나와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내가 자꾸 예민해지면 교감신경이 자꾸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잠시 명상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요게 알아서 자율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야 여러분이 자율신경계가 몸을 알아서 치유해주고 체크해줄 수 있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같은 이런 스타일에 자꾸 노출되면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게 증상이 있다면 그게 큰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어디서 해요, 여러분? 뇌가 합니다. 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편한 생각을 80%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 20% 해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1만 년 전, 5천 년 전 이런 조상들은 다 생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상들의 유전자가 내 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조상들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움막을 짓고 살 때 두려움이 없던 사람들은 호랑이를 사냥하려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이 정도는 건널 수 있을 거야 하다가 뛰어들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두려움이 너무 없이 겁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 속에는 살아남은 유전자거든요. 조심해야 되고, 혹시 사고 날 줄 모르니까 더 몸을 조심해야 되고, 내 병이 올지 모르니까 어서 스트레스에서 멀어져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에서 과잉한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그런 유전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에 제가 오르면 한라산의 풍뎅이는 날개가 짧아요. 한라산 위쪽에. 똑같은 종류인데도 둘레길, 올레길 풍뎅이는 날개가 길어요. 위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날개가 짧게 진화를 해요. 근데 아래는 바람이 별로 안 불기 때문에 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위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항상 차 조심해. 먹을 조심해. 여름에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식중독 걸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경험은, 내가 두려운 경험이든 어떤 경계하는 마음들은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다 자연스러운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일어나는데,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머리로 피가 쏠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고 편두통이 생겨요. 생각 많은 사람은. 그러면 혈액이 이쪽으로 몰리면 손발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수족 냉증이 생겨요. 아랫배 냉증도 생겨요, 여성 같은 경우는. 왜냐? 머리에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피가 소비를 하거든, 이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서 걷기 명상을 하든 몸을 잠시 움직이면서 순환을 시켜줘야 머리에 맺혀있는 혈액들이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계속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은 더 생기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잠시 다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 따라해 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날 수도 있어. 일어날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코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 생각을 불어내면 끝이에요. 이걸 반복하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선생님. 이제 암이 왔는데 이게 이제 뭐 다 치료가 끝나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그 재발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재발하면 어떡하지? 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그냥 회사를 다녔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친정하고 지금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제가 회사 안 그만뒀으면 이제 친정일에 신경을 못 썼을 텐데 그래 이게 잘 됐거나 하지만 반면에는 뭐
물론 대학교까지 이제 잘 지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냥 제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결혼도 제가 다 하고 뭐 엄마 아빠 손 안 걸리고 모든 걸 살아왔는데 근데 되게 비슷하게 제가 부모님 뭐 병원 수술 뭐 이런 경제적인 거는 오빠가 있지만 제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좋게 또 생각하면 아 내가 그래도 잘 커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나의 성장 이거에 감사하다가도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받은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좋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아직 아프지 않으셔서 이런 경험을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사람도 부모든 그게 자식이든 간에 내 몸이 존재하고 내 가족이 먼저이고 그 다음 부모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거는 20살이 넘으면 각자 따로의 독립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효도를 한다고 해서 그걸 칭찬받을 일이지만 효도를 안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문화거든요. 어떠한 동물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하는데 나는 하는데 오빠는 말 안 한다. 그럼 오빠를 지탄할 필요는 없어요. 그 오빠의 삶이에요. 나는 하고 싶고 안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해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계속 신경 쓰이면 그게 내 몸에 해를 주거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보통 스트레스가 암의 80%의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 병이 오기 때문에 괜히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래 내가 하고 말지. 내가 불편한 게 싫어.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평생 내 마음이 짐이 될 거야. 이런 생각도 있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위로를 하고 해버리는 게 좋은데 성향상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성향상 저는 부모님한테 하는 편이고 새 가족은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해주면서도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요. 형이 조금 자기를 비하하지 않을까. 동생이 더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뭐 하면서도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내가 해줬다고 하지 말해. 이렇게 형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안 해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고 형은 부모님한테 안 해줘도 아무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그 형의 삶이고 성격인 거예요. 근데 저 성격상은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 캄보디아까지 가서 뭐 하는데 내 부모 안 챙기면서 채반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 내가 뭐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못 하는데 그런 얘기도 나중에 들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쌤은 선생님이 불편한 두 분은 약간 안 하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성향이. 근데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암이 있었고, 그걸 치유했다. 100% 치유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한 후회감이 올라온다. 걱정이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평소에도 하루에 100개에서 1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근데 그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관리를 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완치됐다는 건 이미 백혈구가 그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치유하지 못하면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걸 완치하고 했다. 그게 힘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자꾸 생기면 오히려 이 백혈구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마음 내냐 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두려움의 생각이 왜 일어나 이게 아니라 두려운 생각 따라합니다. 두려운 생각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 근데 밀어내면 스트레스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밀어내면 스트레스라고 보셔야 돼요.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자식이 넘어졌어. 넘어지면 안 돼. 왜 또 넘어졌어? 이렇게 하면 자식은 그럴 때마다 엄마 눈치 본다? 어릴 때? 근데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면 아이가 더 씩씩하게 걸어가. 근데 손잡아.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아이는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나았지만 또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면 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잘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뭐 자식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아이가 걷는데 겁이 안 나. 자전거 타다 넘어질 수 있어.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살아있잖아. 병에 걸릴 수 있어. 살아있잖아. 완치했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아픈 거는 나이 들수록 안 아픈 부모님이 있나? 아프게 되어 있어. 지금 아픈 거 빨리 알아차려서 나중에 10년을 건강하게 사시면 돼. 응? 나중에 큰 병 걸려서 요양원 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이 감사한 면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감사한 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면은 터져요. 자식에게 하지 마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해보고 경험해보고 네가 경험하고 넘어져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한테 하는 게 불편하면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내가 이번 준비한 것도 있고 10을 줬다면 이제 앞으로 한 6밖에 못 드리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저축해 놓을 때도 있고 필요한 돈 쓸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하면 엄마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자, 내가 명절 때 아니면 생일 때 얼마를 준다. 뭐 100을 줬다. 그러면 그걸 계속 주고 해야 된다는 내 고정관념이 있어. 그걸 안 하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허심탄회하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도 장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데 엄마 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해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만일 더 필요하시면 꼭 얘기하시고 다음부터는 내가 60만 좀 하고 아버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더 준비해서 모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를 60%만 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또 본인한테 오거든.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꼭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저도 부모님 생일 때 뭐 10을 준다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10 못 드리고 이번에는 5밖에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돈 많이 더 벌면은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다. 뭐 누구 달라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누구 달라 그랬나? 뭐 내가 니한테 와극하는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불편해서 안 드리면요. 근데 아버지 조금 모아놓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쓸 때가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쓰일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6을 드려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편하고요. 우리 집은 남편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우리 집안이 다 시끄러워요. 그래, 그거를 이제 평생 싸워오셨잖아요. 네, 평생 싸웠는데. 예, 그럼 앞으로도 싸울 확률이 많아요, 저거요. 확률이 많아서 지쳤어. 나는 싸우기 싫어요. 더 세지죠, 나이 들수록.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찬 가방을 25년, 30년을 해요. 똑같이. 근데 나는 된장도 담을 줄 알고, 진짜 추어탕도 하고, 오리탕도 하고, 전라도 오거든요. 서담한테 된장국도 잘 안 먹어요, 맛있게. 그럼 난 내가 담아서 하는데. 근데.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요, 아침에? 끼직끼직 먹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욕해요, 그러니까? 막말해요, 막말. 막말 어떻게 해요? 먹고 있는데 아침에? 아침에 안 먹어요, 저녁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침 안 먹었어요. 감사한 일이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 막 여기 이것저것 해서 다 해주면 또 맛없다고 그러고 먹지 마라. 당신 회장님이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뭐하러 집에서 스트레스 밥을 먹어. 그리고 또 밥 사 먹다가 또 밥을 안 해준다고 문자하고 나 여기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서 매일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 부인간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그 말이야. 토요일도 일요일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아. 이런 데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니면 되고. 그러니까 좋지, 늦게 들어오면. 딸 말이 엄마가 이거 하나 해결 못하고 이거를 하라고 자기가 그랬거든. 안 하고 있고 또 좋게 살지도 않고 엄마도 안 보겠다 이런 식이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엄마 아빠가 남편은 바꿔질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이런 것도 찾아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요. 그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 거지. 돈은 줘요. 생활비만 줘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생활비 주지, 아침 저녁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지, 나는 이런 데 올 수 있지, 돈은 보내주지.
남편이 잘못하면 밥을 안 해주고 복수를 한다.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있다가도 화가 막 머리가 치밀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명상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지금 거의 한 80%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불안하고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고 막 그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약간 제가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 자식에게 집착을 해요? 근데 그게 좀 부모님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여기 앞에 선생님처럼 저는 그 아버지가 1년 3년인데 저희 그 3년을 있다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가 3살 때. 그리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남동생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좀 옛날 말로 치면 완전 한량 스타일이잖아요. 남한테는 다 좋은데 가족은 돌보지 않는 좀 방간형의 그런 아버지셨고 또 이제 새로 결혼하신 그 지금 저를 키워주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를 막 이렇게 사람으로 다 이렇게 해주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뭐 그때 저 자랄 시절 같은 잘 키워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뭐 돈을 벌러 다니기 바쁘셨고 아버지가 그러고 다니시니까 그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이렇게 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걸 제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부모님한테 좀 못 받다 보니까 제가 힘들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논할 사람도 없고 제가 제 판단대로 하고 그런 이렇게 성장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제 애들한테는 좀 뭔가 이렇게 생활 길잡이가 돼주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 집착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는 부모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놔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딸하고 아들인데 딸은 이제 21살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려서부터 딸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좋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자식은 지 생각, 지 개념, 자기의 생각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려면 실수를 해봐야 돼요. 어디 가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담배 태우지 마라. 마약은 극단적인 예지만 술 먹지 마라. 술 먹어보고 취해보고 지가 다쳐보고 실수를 해봐야 경찰서에 가봐야 본인이 그걸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마약은 중독되는 거니까 좀 위험하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좋지만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담배를 태우지 마라. 담배가 냄새 나니까 또는 중독되니까 자꾸 얘기해봤자 얘는 하지 마라 해도 엄마가 하지 마라 하든 자기는 다 뒤에서 하게 돼요. 연애하지 마라, 남자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몸에 대한 호기심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자식의 인연은 삶을 그냥 존중해주는 존재로만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진흙탕에 가든 진흙탕에 가서 빠져가 엄마 살려줘 하면 꺼내주면 돼요.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경찰서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면. 어저께 여기 딱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목토하니까 여기 딱 선생님 오신 분이 막 자식 때문에 걱정했어요. 이분 딱 하면서 재화님 제 자식이 지금 소년원에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식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년원에 가 있다라는 게 지금 사고를 쳐서. 근데 여기 뭐 자식이 사고 칠까봐 걱정하고 있는 엄마한테 그 사람 무슨 말 한마디로 그냥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저기 딱 그 자리에 앉으신 요 중간에 앉으신 분이 저는 마지막에 말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마지막에 딱 말. 저는 사장님 말기암 4기인데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될까? 그 말하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 고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보면서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지금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명상가예요. 지금 감사한 거.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교도소 안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아까처럼 7살짜리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말기암 내가 지금 와서 몸이 아프다 그래도 지금 내 말기암은 아니잖아요. 감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게 수행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 자식 저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네. 벌레가 드글드글 하는 거 살아있네. 그래서 청소 안 하는 게 참 취미인가 보다. 내가 보이면 한번 치워주고 다음 가면은 또 안 치웠냐 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면 답답하면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제일 좋은데 독립하면 제일 좋은데
독립 안 하고 있어도 엄마 나 행복해 하면 그래 네 행복하면 됐다 하면 되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 수 있도록 용돈 안 주면 되고 지가 먹고 지가 밥에 먹든 쌀을 해 먹든 반찬 있으니까 꺼내 먹든 설거지 하든 여자니까 그 정도만 하게 하고 옷도 안 빨아주고 놔둬버리고 엄마가 빨아줄 수 있으면 빨아주고 힘들지 않으면 밥 먹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리면 되고 그게 짜증이 나고 하면 안 해주고 딱딱 그냥 하수생처럼 생각해버리라고 진짜 남처럼.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게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도 좀 특별했어요. 좀 유달랐어요. 다른 애들하고 틀리게. 그 키우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힘든 게 특별한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전화번호만 찍히면 제가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전화 온 것 때문에 좀 사고 쳐서?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키우면서 힘들었고 나한테 버거운 아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아들 좀 약간 좀 그랬었고 중학교 때 약간 친구들 본인도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었겠지만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하고 정말 어울리면서 그래서 비행을 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런 게 경험해 봐야 된다고 본인이 비행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커서 큰일 안 한다고 어릴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눈 떴잖아 깨달았잖아 안 되겠다 싶은 생각 본인이 하게끔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행하지 마라 해봤자 고등학교 때 또 그 일이 또 일어나. 지금 자녀의 일은 부모가 그 순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일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간단하게 가랭이로 막을 수 있고 저수지에 물 나면 떼울 수 있고 시멘트로 막을 수 있어. 근데 이 자식의 일이나 인연은 언젠가 또 다른 데 터져요. 그렇게 터질 때 이걸 내가 잘 마무리하고 이것을 내가 배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아이가 터져 봐야 된다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사고 치고 경찰서 가고 교도소 가는 거잖아. 일단은 지켜보라고요. 그냥 이 아이가 그걸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커서 큰일 안 친다고요. 또 완전 성실한 삶을 살진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식이? 물어봅시다. 본인은 그렇게 성실했어요? 청소년 때? 저는 청소년 때는 아니지만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은 청소년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항상 열심히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생각도 많이 정확하게 좀 놀며 살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몸 나중에 좀 힘들어가지고 진짜 나중에 번아웃 되지 말고. 선생님들은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오는 분들은 그게 업이 돼서 내가 몸이 힘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선생님들 지금 몸이 지금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선생님, 열심병이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거 보면 짜증이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나 열심히 안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안 살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하고는. 왜냐하면 선생님들 두 분은 열심히 안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살 뿐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선생님도 좀 내려놓고 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대학도 안 가겠다 공부도 하고 저는 자식이 대학 시험 날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몰랐어요. 안 쳤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뭐 아빠 취미로 한번 가보고 싶은 무슨 뭐 춤이나 추는 데 있다 그러기로 한번 가봐라 엄마랑 상의해봐라 끝이에요 그냥. 그 대학 졸업식에도 이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자식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얘가 대학을 가든 바깥에서 잠을 자고 오든 남자친구를 20살 때부터 만나고 지금까지 연애하고 있고 지금 뭐 어디 사는지 동거를 몰라요. 그냥 신경 안 써요. 그 아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다만 제가 하는 거 그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삶을 경험해라. 정말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다. 진짜 힘들고 그랬으면 꼭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자 일하고 얼마 전에 20몇 살인데도 그 더운데 양꼬치 집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종업원이 딱 한 명밖에 없는 자기가 한 명이더라고요. 사장하고 둘이. 큰 데도 아니고 거기서 시간당 알바 10,000원씩 받으면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도움 안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내가 도움을 주면은 오히려 뿌리가 썩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하니까 지금은 자립해가지고 지금 지 스스로 지금 나이 20몇 중반인데도 돈을 제가 볼 때는 한 500씩 버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펜시 사업에가 네이버에 뭐 스마트 그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회계 시험도 세무 시험도 공부를 해가 보고 막 그래 떨어졌어요. 뭐 수고했다 한마디 문자 보냈어요. 소식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죠. 여러분, 이 아이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바라면 어떤 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내가 해주는 것에 100% 말고 만 30% 정도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30만 원은 줄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빌렸으면 좋겠다, 네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있든 없든 네가 스스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예요. 늘름늘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보통 다 엄마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게 없구나. 지금 이룬 게 없어요? 지금 결혼하셨어요? 네. 자식은요? 하나 있고. 몇 살이에요? 고2. 이룬 게 있네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럼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도 하셨고 이룬 게 있네요. 근데 뭘 이루고 싶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모든 꿈들이요 다 돈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다 그런 꿈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못 벌었어요? 어느 정도 벌어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냥 여행을 가고 싶어요. 1년에 한 번씩 여행 다녀요? 아니, 못 다녀요?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요? 그냥 해외도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많이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니, 갔었어요. 그렇지는 더 많이 가고 싶어요? 그런 가고 싶은 것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선생님? 해외여행을 왜 가고 싶고 왜 많은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열등감. 그러니까 남들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진 거 바라보면은 내가 가지고 괴롭고 내가 못 가지면 괴롭고. 그렇죠. 선생님 저도 똑같아요. 선생님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 다 그렇죠. 누가 남하고 비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다 비교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선생님 지금 날씬하단 말이죠. 날씬하고 피부도 좋고 키도 어느 정도 크시고 피부도 좋고 하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을 보고 예를 들어서 좀 뚱뚱하고 키가 작으신 분은 선생님 보면서 저분 참 날씬하다, 나도 저분처럼 몸매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딱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보다 못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선생님 보면서 또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에게도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는 재벌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유명한 약간 연예인분들 얘기했죠, 제가. 그럼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점 명상을 듣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정말 많아요. 그분이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마음에 힘든 거예요. 돈이 지금 조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건 어떻게 봐요? 그분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분들 열등감이 있어요. 또는 다른 재벌에 대한 열등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도 계속 올라가고 많은 걸 가져도 그 열등감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을. 딱 요 자리에 딱 암4기 돼서
이렇게 고민을 다 얘기하고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새 선생님 그러시는 거에 모자를 저처럼 이렇게 쓰고 다 고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차장님 고민은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고민하러 왔어요.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이제 막닥들에 있으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너무 야위고 딱 봐도 힘드신 상황에서 여기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또 한 분은 백혈병에 걸려셔가지고 성인 백혈병 전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오신 분, 그리고 눈이 점점 더 장애로 돼가지고 시각장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눈이 가버리고 그런 분이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부모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살아가는 걱정이 그냥 그분의 말 한마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내가 재벌이 되고 모든 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매번 다니던 사람도 내가 불만이고 자격지심 있는 마음은 언제든지 올라온다라는 거. 일단 그 마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돈을 더 벌고 내가 원하는 걸 해도 요 마음은 항상 현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돈과 뭐 여행 가는 거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뤄도 또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지금 답을 알고 계시네요, 선생님.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이거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행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이아몬드를 사야 되고 민국 코트를 사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품백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얘기하잖아요, 제가. 물질에 대한 마음이 일어난 거라고요. 물질에 대한 마음. 이해되시죠? 여행도 물질일 뿐이에요. 여행 상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더 자극적인 것, 편안한 것, 명품 가방,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명품을 들고 다니면 이 다 모든 게 물질에 대한 마음이에요. 물질에 대한 마음. 이게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이루고 해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바라는 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모두 다 물질을 향한 마음이구나 라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뤘다 하더라도 또 요 마음은 생긴다. 그래서 이 마음은 끊임없이 생기는데 나야 물질이 답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시행부를 제가 여기 있어요. 시행부를 이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가지고 놀다가 이걸 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이 소리를 얻든가. 분명히 올라와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시행부를 가지는, 하나도 없는 분들은 하나 가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이걸까지 가지고 싶어요. 이건 시행불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싶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올라오는 애착의 마음이에요. 애착. 이게 뭐든지 있어요. 여러분 시행불에 전혀 관심 없다가 보니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견물생심, 항상 마음이 일어난다. 내가 안 보면 관심이 없다가 내 눈에 보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괜찮다가 누가 여행 갔다 왔다 하더라. 유럽 7박 8일 뭐 12박 13일 갔다 왔다 하더라. 누가 제주도 이번에 휴가 뭐 한 달 살게 하러 왔다 갔다 하더라. 그 소리를 딱 듣고 SNS를 보고 친구 소식, 동창 소식, 옆집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게. 걸어가다가도 백 딱 들고 있으면 아, 저거 내가 원하던 상품인데 신상인갑다 딱 하면 그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다? 다만 물질이 내 마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견물생심이잖아요. 물건을 바라보면 생심, 생겨난다, 마음이. 근데 물건을 안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떠한 물질을 봐도 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남자식 바라보고 비교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은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탁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자식이든 물건이든 내가 그래서 자식도 물질과 존재일 뿐이라고. 이것도 물질과 존재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으로 되돌려야 돼요. 아, 이거 내 마음은 매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해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던 마음을 돌려서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구나.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음이 좀 떨어져요. 아, 이거 또 일어날 건데 뭐. 저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돈 더 벌면 되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돈 더 벌어도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5천억을 가진 사람은 1조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선생님. 그게. 그게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좀 힘들더라고요. 돈을 이제 그만 노력해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도 노력할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 그게 뭐냐면 번아웃 증상이에요. 지금 이런 게 너무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고 이제는 몸도 처지고 계절에 따라서 호르몬도 다르고 갱년기도 다가오면 막 사람들 다 달라지거든요. 몸이 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욕은 예전부터 생긴 의욕이기 때문에 잘 안 없어져. 자꾸 물질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 시절이에요. 그게 마음 공부의 시절이네.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뭐 힘든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게 사실 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평균적인 의견하고는 좀 다르네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세요? 40년 동안 시어머니 모셨는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처음부터 같이 살아보았다고 해가지고 10년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고 좀 살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런 점도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대한 거를 저 인정을 해주고 저는 또 제대로 서로 인정을 자기 위치에 대한 걸 인정을 해주고 88세인데 아직 정정하세요? 안 좋으시면 그건 연세 드시니까. 앞으로 선생님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좀 그동안 이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여행도 가기도 힘들고 참. 하고 싶은 것도 좀 많이 못해본 것 같고 저만 좀 생각하고 저 위주로 그래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참 좋은 말씀이세요.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이고요. 이제 자식 키워나서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이고 선생님도 지금 그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행복하면 부모나 시어머니나 남편도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올라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살아 계실 때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좀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걸 행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부모님 때문에 뭘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지금은 효도하고 부모님 잘못했다고 남들이 박수 쳐줄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박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면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벌어서 뭘 한다. 내가 더 키워놓고 뭐 한다. 이런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저는 하시라고 해요. 지금. 그게 큰 돈 들지 않는 거면 소소하게 돈을 한 달에 조금씩 모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 한 달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나를 위해서 못 써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식사, 나를 근사한 나를 위한 이런 수업, 나를 위한 뭐 제주도도 수업 있으니까 제주도 여행 한 달 1년에 한 번은 나 제주도 기초명상센터 가서 내 마음 휴식해야지. 나를 위한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나를 위한 일주일에 한 번에 산속에 나를 위한 걷기 명상 이런 걸 계속해서 저는 실천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한 원망함이 안 올라와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면서 평생 시어머니 때문에 못했다. 그럼 난 나이 안 드나? 자식 언제까지 자식 키워놓고 대학 보낼 때 아니면 자식 결혼할 때까지 자식 직장 갈 때까지 그러면 제 자식은 애 놓고 뭐 또 자식 애 봐달라 그래.
애 걱정해. 뭐 손자 또 결혼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래. 지금 손자들 다 지금 결혼하고 있는데 손자 결혼할 때까지 신경 쓰고 있더라고, 부모님이. 잘 결혼해야 되는데 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보니까 제 여동생 또 결혼 안 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40대 후반인데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야야 지금 42년생인데 어디 여행을 못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가니까 엄마 혼자 다닐 수가 없잖아. 엄마도 못 가. 소 때문에, 개 때문에, 생물 때문에 평생 못 다녀. 야야 나는 뭐 소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시. 아버지 언제 제주도 한번 놀러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평생 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게 내 인생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이 더 모이든 직장이 하든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주변 사람을 돕는 일도 내가 행복한 일이에요, 선생님. 아셨죠? 내가 행복한. 시어머니에게도 행복을 위한 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스트레스 풀고,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좀 죄송했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그냥 해주면 되고, 어머니 나 한번 좀 쉬고 오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렇게, 아, 예, 어머니 안 가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떠나면 돼, 그냥. 그 다음날 티켓 끊고, 어머니 끊었으니까 갔다 올게요. 하고 편지 딱 써놓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돼.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도 적응이 돼요. 그렇잖아요. 맞죠? 시어머니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해요. 배우자들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식하고. 엄마 혼자만의 여행, 아내로서의 여성으로서 그냥 아내 엄마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래야 남편에 대한 질타도 사라져요, 나중에. 그러면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 엄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식도 자신의 뿌리를 더 내리고 엄마에 대한 부재에 대한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게 돼요. 항상 엄마는 밥 해줘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도 네 밥 어떻게 했나? 배달시켜줄까? 하루 굶어도 괜찮아, 영양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길러줘야 자식도 뿌리를 내리고 하는데, 항상 엄마가 챙겨주고 배달 음식 해주고 남편 밥 신경 쓰고 하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소중함을 또 몰라. 너무 신경 쓰니까 남편한테. 그게 내가 우물을 판다니까, 자꾸. 내가 함정을 판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도 시어머니도 그걸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요런 마음도 있고 요런 마음도 있구나.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리꼴 뭐다?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은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요 감정이 일어나면 칭찬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위선적인 게 아닌가. 칭찬하면서도 내가 마음이 찝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 안에는 칭찬하고 싶은 감정도 있고, 그 진심이에요, 그것도. 근데 반면에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라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고 네 인생인데 뭐 축하해 줄게 하는 마음도 있고, 다음에 또 더 잘하면 되지라는 감정도 또 올라와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감정이 디테일하게 올라와요. 이게 다 모두 다 뭐다? 감정의 카테고리예요. 이걸 나라고 보면 안 되고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 잠시만 그래도 땀나죠? 땀은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부산물일 뿐이에요. 딱 들으면 시원하죠? 그것 또한 내가 아니에요. 온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감정일 뿐이에요. 이 감정은 매사에 변해요. 밖에 나가면 땀 흘리면 덥다, 시원하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걸 나의 감정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물을 나라고 생각하면 부산물이 축적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오물이 돼요. 그럼 내가 감정 덩어리가 돼요. 이래서 감정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편안할 데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건 내 감정의 부산물이구나. 아, 이 마음은 또 바뀌겠지. 그거 안 보면 또 바뀌어. 또 바뀌어. SNS 안 보면 또 바뀌어. 그리고 갑자기 뭐 사고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들게 지진 난 거 보면 나 진짜 이거 한국에 살아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 또 올라와요.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들 SNS 보고 좋은 거 보면 또 마음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보면 안 돼. 감정의 부산물. 아셨죠? 부산물에 집중하면 부산물이 굳어요. 치석처럼. 나중에는 이 닦아도 안 돼. 치실로 제거해도 안 돼. 굳게 만들면 안 돼요. 굳게 만드는 것이 뭐다? 그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양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석이 굳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스케일링으로 해서 피나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잇몸은 상해 있어요. 마음의 양치질. 매일매일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최환쌤이 얘기했지. 이 감정은 내가 아니고 감정의 부산물이다. 부산물에 선생님이 계속 생각하면 굳는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치석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이 감정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양치질이에요. 요게 알아차림이에요. 요게 명상이에요. 저 이제 남편으로서 주말에 좀 같이 토요일은 바쁘지 하루는 자기 좋아하는 운동하고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남편의 그런 말을 해서 개선 사항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같이 하자면은? 잘 안 돼요. 개선 사항이 없는 거를 요구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세요. 개선 안 될 걸. 말을 안 해요. 네.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동아리라든가 새로운 부인이 바쁘면 남편이 그제서야 관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찾고 이런 곳에 찾아다니고 돈 별로 안 들이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나랑 뭐 외출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 이런 걸 해서 남편이 오케이 하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은데 자꾸 얘기하면은 선생님만 더 외로워져요. 예, 그래서 그걸 또 알아서 네. 그래 이 사람이 뭐 이제 무슨 말씀도 했겠지만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딴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좋은 때다 내시 이렇게 하다가도 늦게 퇴근해서 오면 수고해서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 좀 힘들어하고 피곤해요. 일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피곤하고 힘들어하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운동 나갈 때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운동 나갈 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엄청 신나서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아이고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남자는. 이해를 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이해를 한다면 화가 안 나야 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대로 그냥 남편하고 말을 안 해도 그냥 가야 되는. 전 말을 하고 싶거든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가 됐네요. 이제는 마음 공부하는 도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남편은 그런 얘기를 피곤한 사람 해가지고 계속 주말에 운동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모든 게 바가지처럼 느껴져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말.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 안 하면 화가 올라오고 우울하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아무리 있어도 대화할 친구가 필요하고 소통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도 빵카페 같은 데서 빵 하나 먹으면서 여성분들은 꼭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존재. 사랑이 어디 있고 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존재로서 존중하고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 밥을 같이 잘 안 먹으니까 식구도 아니죠. 자는 시간도 다르고 방도 다르고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TV에 보는 드라마에서 알콩달콩 그런 사는 가정도 있어요. 저처럼 사는 가정도 있어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정하고 얘기해주는 아내와 남편과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바라지 말라고요. 나는 내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게 수행자예요.
여기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야. 그래도 내 딸 어디 가도 외모 안 뒤지고 어디 가도 얘기 나 지금 남편 떳떳하게 뒤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다 뭐 멀쩡하게 사고 안 나고 잘 살고 있고 난 내 삶 시간 많네. 시간 많으니까 잡생각이 올라오네. 이게 내 삶인 게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알콩달콩하고 내 얘기 다 들어주는 남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게 제가 남편한테 좀 바라는 게 저 부모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90에서 해가고 사시는데 제가 친정을 가도 지금도 식사를 하시든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세요. 식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없고 자녀한테도 거의 없으시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살아 계셔서 가서 대화가 없다. 예, 아.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모습을 그런 부모님하고 밥을 먹으면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그런 모습을 제가 아이들한테 대물림을 하고 있나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 대물림 하면 어때요 그거를? 저는 제가 이제 그게 싫었으니까. 그 싫은 건 본인 생각이잖아. 그 생각을 왜 이루려고 해요? 자식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자식 생각은 그냥 지금이 편할 수도 있어요. 지저분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식은 게임해도 재밌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치기하고 숨바꼭질하고 딱지 따먹기 하지만 지금은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톡하면서 이게 정선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세상은 이미 바뀌어졌어요. 알콩달콩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세상은 예전에 우리가 꿈꿨던 TV 속의 세상일 수 있어요.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살아가요. 스마트폰. 그래서 식당, 제주도 가면 식당에 다 1인 색상이에요. 1인 색상. 혼자 여행 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식당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요. 왜 옛날 생각하고 살아요? 98세, 90세 된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분들이 인생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장수하는 이유예요. 사실 않으신 거죠. 본인 생각이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니까 네. 힘들어한다고 보는 건 어머니 생각이고 본인 생각은 힘들다 그래도 야야 그래도 아버지랑 이렇게 백년해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헤어졌어요. 본인의 생각이 완전 빠져있네. 예전에 좀 해줄 수 있는. 아니 예전에 엄마 왜 그러고 살았어? 아버지가 그러신데 힘든데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지. 너희들 때문에 살지. 예전에 어떻게 헤어지는 방법을 알았냐 이러시잖아요. 그 엄마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힘들었다니. 그 말은 누구나 해요. 저도 우리 엄마 몇 번 절에 가서 교회 가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생각 자체를 본인의 생각을 다 지금 맞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건 없어요. 내 생각은 변하는 거예요. 이걸 재행무상, 재법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진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진리가 뭔지 아세요? 재행무상과 재법무화예요. 재행무상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내서도 이건 또 변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재행무상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자식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엄마도 바뀌고 딸도 바뀌어요. 자식이 지금 힘들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본인의 마음에 지금 우울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바뀌어요. 결국은. 근데 안 바뀌고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걱정이 올라오고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엄마 그런 말 하면 엄마 왜 사니 이혼하니 이혼해라 이게 아니라 엄마 그래도 참 잘 살았네요. 아버지 엄마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내 삶을 잘 살고 있네요. 참 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디 가면 한 부모님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계신 부모님들 보면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엄마 아버지 이렇게 그래도 백년하로 하고 계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엄마. 이렇게 해야 엄마도 고생해서도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봐주니까 야야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그래 이렇게 살았구나. 네 말 들으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해야 부모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지. 본인이 엄마 보면서 자꾸 안타깝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저번에 갔을 때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전에는 못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 엄마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생각하면 그냥 엄마 그런 아버지야 오남매 낳고 왜 살았어? 막 이제 이렇게 막 너무 힘들었는데 또 삶을 또 힘들었던 걸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래 엄마 고생하셨네. 저런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제가 그렇게 뭐 전에 같은 제가 엄마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제가 그러니까 왜 살았냐 오남매나 나고 내가 살고 싶어 살았냐 막 엄마 이렇게 나오셔 그렇게 말을 아유 그래 엄마 이런 아버지하고 지금까지 사시느라 고생하셨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고생했지 뭐 이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말을 나중에는 해요. 어머니가 나중 되면 잘하신 거예요. 지금 딸이 있고 지금 딸이 있잖아요. 자녀분 있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딸이 내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들어 짜증이 올라와 부모님한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이 해줘야 돼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참 부족한 엄마였지. 화나 버럭버럭 내고 너희들이 완벽하게 해주길 바라고 이런 거 다 지나고 보니까 욕심이었던 것 같다. 이걸 말씀해 주셔야 돼. 자식한테. 이제 네 삶에 간섭 안 할게. 네 삶을 응원할게. 네가 어디에 뒹굴든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널 응원할게. 그래. 그동안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힘들게 집착하는 엄마 만나고 원하는 엄마 만나서 힘들게 살았던 그래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말을 들으면요 그때부터 자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건 돈을 1억 주고 2억 주고가 아니라 차를 사주고 집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한테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은. 아니야 엄마가 또 고생했지 아빠 만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제서야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딸들 아들들은 특히 딸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와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랬다 이 얘기밖에 없어. 네 삶 잘 살아고 네 행복을 위해서. 근데 자식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어찌 엄마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식은 자꾸 내 욕심이었구나. 엄마가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너를 잘 키우기 위한 내 집착일 뿐이고 욕심이었구나. 이 얘기를 자식이 듣고 싶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도 해외에 있던 자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통화할 때 그렇게 지금 생각해 돌이켜보니까 너희들이라는 게 내가 다 집착이고 욕심이었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잘 사는 게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내 행복이었는데 내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다.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이.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변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머님 아셨죠? 어머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번 돌아가서 꼭 그렇게 자식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 진심으로. 눈물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할 때 자식한테. 전 자식한테 얘기할 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나 못해준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일찍 끊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미안한 마음 많다고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 삶은 여기까지다 하고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져 갔었으면 좋겠다. 도움은 크게 못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게. 너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있으면 꼭 얘기해줘.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엄마와의 어떤 관계?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키웠을까? 나를 왜 이렇게 아직도 바보 멍충이 같지? 나이 50 넘어서도 내가 이 인생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할 때 내가 했었던가? 그게 엄마의 문제였어요? 본인의 문제였어요? 엄마가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나의 가능성을 막은 것 같은 느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지금 이 시점이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셨어요? 3월에? 그만두니까 좋은 점 뭐예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그건 뭐 붓다가 원하시는 건데요. 붓다도 마음이 불편해서 왕을 버리고 나왔으니까 선생님 마음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래도 저 먹여 살리는 게 아니 선생님 뭐 굶어 죽어요? 아니 굶으면 안 죽는데 근데 사람이 모르냐 어떻게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재벌도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냥 사고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선생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일은 다 해줘요.
복지가 그 정도는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가서 쌀 없다 하면 쌀 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잘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가진 게 없다 해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울타리.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혹은 정말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물망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근데 본인은 50 넘었는데 가족 없고 결혼 안 해서 그게 울타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본인 생각은. 그게 울타리가 아니라 그게 늪이고 짐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혼을 하고 여기 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그래서 선생님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 오셔가지고 55세인데 아주 여성분이 아름다우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가씨처럼 보여요. 딱 봐도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환님 제일 먼저 고민을 얘기했어요. 전 남들 친구들은 다 애도 있고 애들 자랑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뭐 어디 다녀오고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살아가는 게 아직 혼자고 앞으로는 뭐 커플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니까 여기 어떤 고민 때문에 왔어요. 지금 이혼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자식 때문에 힘들고, 여기는 또 19살 때 남자를 만나서 신혼여행 가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한 번은 또 와서 남편이 지난달에 사별을 하고 지금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제 고민은 고민이 아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기댈 거, 이런 걸 찾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은 혼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해도 잘 살 확률도 있지만 잘 못 살 확률도 더 많아요. 왜냐? 50년 동안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내려놓고 친구처럼 그냥 모임에서 동료처럼 이렇게 그냥 삶의 그냥 동반자처럼 친구처럼 살아갈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동성이어도 괜찮고 이성이어도 괜찮고, 그거는 뭐 할아버지여도 괜찮고 할머니여도 괜찮아요. 동네에.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체적으로 본인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문제예요.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동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동생하고 내 동생한테 항상 그래. 부모님이 걱정하고, 부모님이 지금 걱정도 안 하지만 여동생 지3 살고 싶을 때 뭐 남자 있으면 이 남자 만나도 좋고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지금 생각에 나는 혼자다, 나는 지금 내가 아프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선생님은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생님 인생은 그냥 그 남편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기 암으로 3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남편이 떠나보내고, 채환이 이번에 49제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남편 떠나시고 채환님 너무 명상을 만나고 고마워서 보시 좀 하러 오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뭐 그때 그 힘든 시절에 명상을 만난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홀로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떠나줘서. 3년 동안 그 암의 병수발,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 4기 환자분을 병수발한 게 물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왜냐, 남편이 병수발하는 내내 자신 아내에게 나 죽을 거다, 내일 죽을 거다, 자살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결국은 떠나셨지만은 그 인연은 몰라요. 선생님에게 지금 이렇게 인연이 홀로 살아가게 하시고 홀로 지금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반드시 삶에는. 그래서 이것에 행복함을 찾고 만족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잘 살고 오손도손 공원만 가면 채환님 손 들고 아이 손 들고 그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에요, 지금이.
뭘 해야 되려고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즐겨요. 25년 동안 한 곳에 일했잖아. 그리고 몇 개월 쉬었어요? 근데 뭘 그렇게 한 1년은 넘게 쉬어도 되겠구만, 앞으로. 근데 사실은 어디 가면은 누구세요? 하면은 저는 누굽니다 할 때는 왜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하잖아. 내가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다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2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건 선생님이 얼마나 근기가 있고 지구력이 있는 거예요. 3, 4년도. 그게 얼마나 큰 바운더리고 큰 자신의 장점인데 난 얘기 딱 듣자마자 내가 만일 사업을 한다면 5년 동안 한 곳에 집중하고 했던 당신을 채용하겠네요. 그게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2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고 지금 좀 쉬고 있어요. 나 지금 뭐 앞으로 한 2, 3년은 더 쉬고 싶어요.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쉬고 있고 내 재충전하는 시간이고요.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데 그렇게 좀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요? 25년 동안 한 직장에서 내 사업이면 몰라. 직장에서 일하는 건 더 힘들어요. 25년 동안 내 사업하는 것도 힘든데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5개월 쉬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그건 당신의 딜레마예요. 그거는. 그래, 이제는 내 마음을 쉬고 돌볼 때가 됐고 내가 25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생님은 어느 곳에 가도 2, 3년은 끄떡 없어요. 그래,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세요. 그냥 소소하게 편의점 알바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쿠팡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작은 택배 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 삼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25년 동안 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선생님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저 일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경험을 위해 산다 생각하세요. 너무 젊을 때부터 25년 동안 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경험치가 적어. 한 곳에 두면 경험치만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해봤는데 그러면 어떤 사장도 이 사람에 대한 러브콜은 있어요. 그게 몇 개월만 하면 경험해 보겠습니다. 삶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한 곳에 오래 일하다 보니까 여러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왔어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안 그래요? 당신은 왜 대리운전을 해요? 이제 정경테임에서 뭐 일도 뭐 없고 뭐 먹고 사는 일은 다 괜찮으니까 그냥 사람들이랑 만나고 밤에 잠도 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25년 동안 내 일을 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알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직장도 다녀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양꼬치 집에서 꼬치를 구울 수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해요, 삶에 대해서. 선생님은 하나에 대한 집중하는 집중도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일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일이 자신의 약간의 집착도 있었고 해야 될 일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신을 조금 억압했어요. 이제는 풀어놓으실 때예요. 당장 할 일을 찾지 말고 그냥 좀 더 쉬세요. 선생님은 기간을 딱 정해세요. 5개월 하셨잖아요. 앞으로 7개월 동안 나를 위해 쉰다 그냥 생각하세요. 이런 데도 오고 그리고 휴대폰도 보고 모임 같은 거 동사무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모임들 많죠. 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처럼 창도 배울 수도 있고 뭐 손으로 하는 것도 배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앞으로 뭔가를 잡고 누구를 만난다든가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탁 내려놓을 때예요. 탁. 그렇게는 나이가 되게 엄청나게 벌써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50대 초반이면은 벌써 내가 내려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휴식기라니까 왜 내려놓는다 생각해. 난 지금부터 일 안 해야 돼요, 자네. 그게 아니잖아. 25년 동안 일했으니까 1년 정도 좀 쉬시라는 거예요,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 보고 모임 같은 데도 보고 요즘에 SNS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한 달씩 그냥 딱 내려놓고 진짜 걷기 하러 그냥 제주도 가보기도 하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어저께
제주도 수업에 오신 분 한 분인데 딱 선생님 연배 정도 돼요. 그분이 이제 홀로 솔로시거든요. 그분이 차를 하나 딱 빌렸더라고요. 제주도 와서 딱 빌려가지고 차에서 주무세요. 여성분인데 이제 제주도는 해변가 같은 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외진 데 말고 차에서 그냥 딱 침낭 하나 딱 해가 이불 딱 덮고 여름이니까 춥지 않으니까 더우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모기장 딱 쳐놓고 이제 주무시고 또 제주 돌고 또 해서 어느 날 수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재환님 저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 휴식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번아웃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함덕해수욕장에서 오고 오늘은 기점명상센터에서 하루 1박 2일 주무시고 또 내일은 어디로 갑니다.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그냥 자유예요, 자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화장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얼굴이 맑고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딱 인생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분 자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없어요. 무계획이시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의 장사를 하셨더라고. 장사를 하셔가지고 식당 일을 하시는데 식당 일을 해서 번아웃이 왔어. 너무 식당 일에 지쳐가지고 하루라도 안 바쁜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자신이 힘들어가 번아웃 오고 그래서 식당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주도는 일주일에 3일씩만 일한다. 반드시 당신에게 그 직장을 너무 열심히 일하는 원인이 찾아왔고 쉬어라는 신호인데 여기서 더 집중하면 삶이 눈 감는 순간에는 괴로움밖에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3일 일해도 괜찮지 않느냐. 3일 일해도 렌트값 내고 밥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봐라. 일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차님 지금부터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 시간을 충분히 두면 호흡을 하고 그럼 내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자꾸 내려놓으면 뒤처지는 거하고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내려놔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한다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사색하고 책 한 권 들고 가다가 벤치에 앉아서 또 책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집이 어디라 그랬죠? 부산이요. 부산이면 얼마나 좋아요. 다닐 때가 천지죠. 시장통에 딱 앉아서 시장 5일장 말고 그냥 상설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이렇게 작은 거 시금치 한 단 사서 양배추 하나 사서 삶아 먹어보고 이렇게 내가 못 본 거를 쭉 즐겨봐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7개월 정도 지나면은 서서히 이제 다른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면 알아서 일이 찾아와요. 내가 생각으로 찾으려면 안 돼요. 생각으로 사람 연애를 어떻게 해? 인연이 돼야 서서히. 우리가 생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나? 그럴 수 없어요. 다 하늘이 주고 에너지가 주고 이 자연이 키워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 마음으로 되돌리는 시간, 내 마음의 여행을 자꾸 해요. 자꾸 돌아보고 혼자만의 사색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겐 25년 동안 지켜온 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요. 너무 감사하다는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갑자기 남들이 나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갑자기 내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가족이나 자식, 배우자,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했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쁨의 바다, 희애가 아니에요. 고해라고 했어요. 파도가 매 순간마다 파도의 표면을 보면 항상 물결을 치고 바다에 보면은 파도가 항상 입니다. 파도가 일지 않으면 그 바다는 썩는다고 해요. 매 순간마다 파도를 치는 이유가 우리의 고통의 그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잔잔하면은 항상 고요하면은 파도 칠 때를 견뎌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친 파도와 폭풍우만이 뛰어난 항해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박되어 있고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는 그 항해사는 선장은 점점 더 자신의 기술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파도가 무섭다고 계속해서 항구 속에 폭우 속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파도가 치든 폭풍우가 치든 어찌됐든 이 망망대해 바다에 홀로 전진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두려웠어요. 그게 정말 폭풍우가 치면 어떡할까,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까,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온갖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돈 걱정, 성공 걱정.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여기서 머문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더 굶어 터질 거예요. 더 답답하고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경험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담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일들이 바다에 나간 선장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국 선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선장이. 바다에 가서 떠내려보내면 바다의 밥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다시 돌아오고 항구에 머물고 있고 다시 나갈 힘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인생 속의 고통의 바다 속에 살았다면 그건 나의 인생의 항해 기술이 더욱더 커졌다. 그러니 이 항해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살은 거예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한 자괴감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자꾸 타박하면 이 세상에 내가 배를 그렇게 나고 돛을 올리고 그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왔는데 나를 돌보고 안아줄 사람,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그 바다에서 본 사람은 내 눈으로 봤는데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만이 내 인생의 바다를 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장 크게 그 상황과 그 파도와 그 폭풍과 그 태풍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왜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래서 그래도 빠져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 나야. 너 정말 열심히 했다. 앞으로 어떠한 태풍과 폭풍우가 또 올 수 있어, 나야. 그래도 나 너 믿고 한번 가볼게. 세상에 믿을 구석은 너밖에 없구나. 괜찮다. 돌아보니 그건 나의 근기와 마음의 뿌리를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한 근간이 되었구나. 제가 어저께 제가 제주도에서 요즘에 상추를 키우고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고추를 키워요. 플라스틱 여기 스티로폴 딱 해가지고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흙을 관리하고 물을 뿌리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한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심는 분인데 묘목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장님 어떻게 이렇게 튼실하고 묘목이 줄기가 굵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물을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을 주셔야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묘목이 어릴 때부터 지금 이렇게 성장했지만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물을 주면, 정기적으로 주면 얘가 뿌리가, 관찰해 보니까 뿌리가 땅 속으로 깊게 내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험 삼아 물을 전혀 안 줘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얘네들은 기다리면서 그 뿌리를 더 마른 땅 깊숙이 파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얘들은 1년 내에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머금고 있고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이 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과잉보호하는 아이들, 너무 내 새끼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나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오히려 더 고민이 생길 때마다 부모한테 기대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는구나. 이게 이 나무의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의 긴 세월 동안에 겪었던 건 내가 어쩌면 비가 안 내렸던 나에게 항상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 딱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여기 오늘 많은 분들께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느낄 수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여러분이 눈 감을 때 함께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지극정성인 효자 효녀라 하더라도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내가 죽을 때 죽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예요. 눈 감고 숨 넘어갈 때 이제 호흡기 하고 내가 이제 호흡기 뗄게요. 인생 마지막 마음을 운명할 때, 인생을 운명할 때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선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때 수천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 죽을 때 그때 당신에게 훈장을 준다 한들 그때 표창장을 준다 한들 내가 눈 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다 둘러싸면서 울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상하게 마음 내고 내 인생이 후회스러우면 아무리 박수 쳐도 나는 눈 감을 때 괴로워요.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당신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 행복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길 오로지 함께할 존재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한테 잘해야 돼. 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가능하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기억이든 상처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돼요. 잘했다고. 챙겨줘야 돼요. 이게 마음 챙김이에요. 내 내면 아이를 챙겨줘야 돼. 여러분 안에는 나이가 80이 돼도 내 안에는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3살짜리가 있어요. 때론 투정 부리고 싶고 나이는 먹었지만 나도 사랑받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연민의 마음도 어디 하나 기대해서 울 때도 없었고 한번 하소연할 때도 없었고 이런 억울한 마음을 토해낼 때도 없었던 내 마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울어봤지 숲속에서 울고 들리지 않을까 혼자 베개를 적시던 그 수없이 많은 긴긴 밤들이 내 삶 속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같이 함께 따라해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겠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눈 감는 순간
눈 감는 순간 오로지 함께할 존재 오로지 함께할 존재 나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보듬고 아끼겠습니다. 나를 보듬고 아끼겠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뿐입니다. 나뿐입니다. 내 마음을 챙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챙기겠습니다. 나야 사랑해. 나야 사랑해. 고맙다. 고맙다. 네 덕분이야. 네 덕분이야. 네가 축복이야. 네가 축복이야. 나야 사랑해. 나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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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마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 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본인에게 내어보세요. 잘 살아오고 힘든 세상 함께 살아온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보세요. 자, 그리고 코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여 마셔봅니다. 내쉬고 다시 한번 쭉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깊은 사랑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 내어봅니다. 흐뭇하게 미소 짓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해 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마무리합니다. 근데 인간은 본래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고가 자체가 우리가 3만 년 전, 10,000년 전 이럴 때는 동굴 속에 살고 운막 속에 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동물이 인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갔다가 죽기도 하고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내가 혹시 죽을 수 있다, 내가 혹시 다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만, 주의 깊게 생각한 사람들만 지금 살아있는 유전자예요. 우리가 막 그냥 살고 조심성 없는 사람들은 유전자는 이미 다 죽었어요. 이해돼요? 자, 제주도에 가면 풍뎅이가, 한라산 근처에 있는 풍뎅이는 날개가 짧아. 근데 울레길이나 밑에 있는 풍뎅이는 똑같은 종류인데도 날개가 길어. 그러니까 거기에 위에 한라산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날개가 스스로 짧은 풍뎅이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는 바람이 별로 안 불기 때문에 날개가 긴 풍뎅이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화론적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내 몸에 병이 오면 어떡할까? 운동해야지. 근데 내가 이거 먹어서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과래서 먹어야지. 내가 혹시 운전하고 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방어 운전해야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본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어요. 동굴에 살다가 밖에 나가서 코끼리하고 싸우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심했단 말이에요. 난 안 죽어, 난 긍정적이야, 이런 존재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조상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의 80%가 뇌과학자들이 대강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다칠까? 조심해야 돼.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어. 항상 사기당할 수 있어. 사람 조심해야 돼. 인간관계 조심해야 돼.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사귀면 안 돼.
이게 다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인간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왔구나라고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 근데 그 중에서 좀 희희낙낙하면서 아무 때나 뭐 긍정적으로 아, 괜찮아, 막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100에 한 80명 정도는 조심해야 되고 하면 뭐 사람도 함부로 만나면 안 되고 사람 조심, 돈 조심, 인간관계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많다. 채화님,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 확률상 한 80%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중에 80% 안에 들어간다라고 정도만 보면 돼. 아셨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일단 명상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쉬고 몸을 쉬는 모든 작용들을 명상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잠을 잘 때는 몸은 쉬지만 정신은 잘 쉬지가 못해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긴장도 하기도 해요. 하늘을 날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꿈은 여러분들이 꾸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인간은 매일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꿈은 그 꿈이 조금 더 내 꿈 속에서 새겨져 있는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때도 사실 마음은 온전하게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은 좀 쉴 수 있어요, 누워 자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명상은 마음도 쉴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마음을 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사라진 상태가 마음을 쉬는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이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사라지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더 들어. 자꾸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명상이 아니라 용상이야. 용을 쓰는 상이야. 더 힘들어, 용 써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생각이 사라지면 제일 좋은데 그 또 눈 뜨면 생각이 일어나.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보통 아직까지는 많은 명상을 할 때 있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지켜봐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내가 일어나는 생각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 딱 생각 지켜봐야지 그렇게 하면 생각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자꾸 망상들이 일어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명상을 하기 전에 편안하게 이완하세요. 그냥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엉덩이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팔은 편안하게 하고 어깨 힘 빼고요. 한 곳을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이런 준비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그냥 갑자기 내 생각 없애야지, 지켜봐야지. 안 된다고.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준비 운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목욕탕 갔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찬물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 발부터 천천히 이렇게 수영할 때도 해야 되듯이 그 단계가 뭐다? 편안하게 마음을 쉬고 앉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편안한 곳을 찾아 마음을 쉬고 앉습니다. 모든 1000가지 넘게 명상이 그걸로 시작하잖아.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 중에 선생님 말 중에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다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영상 보면 얼마나 예. 웃음나지. 그래. 그러니까 누워도 괜찮아요. 누워서 하는 게 와선 명상이니까. 근데 잠들어 버리면은 명상은 아니에요. 잠들기 전까지 명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상 선생님 듣고 거의 반도 못 듣고 잠을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거 어머 잠을 내가 이렇게 잤단 말이야 라는 그 생각을 몇 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7년 동안 불면증으로 병원 다니고 했던 분들이 정말 기점 명상 만나고 소리 없이 그냥 잠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 저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근데 거기에 어찌됐든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잘 맞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저랑 잘 맞는 에너지, 제 목소리를 좋아하고, 제 톤을 좋아하고, 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이 잘 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선생님한테는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와서 어쩔 때도 이건 명상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그러니까 빨리 올 때는 약간 일어나서 벽에 약간 기대서 편하게 한 10분 정도 듣고 있다가 편안하게 누우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바로 딱 눕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잠시 침대에서 앉아서 있다가 이제 명상을 듣다 보면 잠이 스르르 오거든요. 그때 누우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각자의 이제 조금씩 다른데 본인한테는 그게 가장 맞을 수 있어요. 자, 명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명상이란 것은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건데, 명은 감을 명자에 생각상자란 말이에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인데, 한문으로는 눈을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돼요. 명상은 눈을 뜨고 있어도 돼요. 그냥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든 하늘을 바라보든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명상이에요. 아셨죠?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거는 망상이고 멍상이야. 알았어요? 그럼 멍 때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풀멍을 하더라도 풀 보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데, 풀을 그냥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명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풀을 바라보고 있구나. 불꽃이 피어나고 있구나. 따뜻하잖아, 뜨겁잖아. 앞에 앉아 있으면 뜨거움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이 순간 너무 감사하잖아. 감사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명상이에요. 알겠어요? 아까 그 있구나 계속 했잖아. 뒤에 붙이란 말이야. 불안할 때도 명상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면 돼. 오케이? 그게 명상이에요. 자, 그래서 명상의 5가지가 뭐예요? 깨, 지, 알, 밭, 흘이에요. 자, 내가 지금 불멍을 하고 있어. 내가 며칠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휴가 나왔는데 불멍을 하는데도 자꾸 그 생각, 그 사람이 막 떠올라. 기분이 나빠. 불멍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불멍에 멍하니 빠져 있으면 이건 잠든 상태야.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불을 지금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돼, 이거를. 그냥 멍하니 지켜보면 멍상이고,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불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깨, 지, 알, 밭, 흘이잖아.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불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어있기와 지켜보기인 거예요. 깨, 지. 그 다음, 알이잖아. 알은 뭐냐? 내가 지금 불을 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자.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아직까지 미워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자.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을 느끼니까 따뜻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 몸이 따뜻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을 온전하게 내가 뜨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받아들이자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이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밀어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전에 또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밀어내면 내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된다니까. 그게 자꾸 밀어내지 말고 내가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게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이면 어느새 흘러가 버려요. 그게 바로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그 존재를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냥 입으로 작게 해서 후, 이걸 한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또 후. 어떠한 고통도 지나가요. 깨지 알바들을 하면 어떠한 고통도 지나가요. 다만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는 거지, 내가 게으르면 안 흘러가. 그래서 정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 운전면허증이 있어. 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리는 거지, 면허증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해 하고 편안하게 하는 키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드라이브를 안 하면 매 순간마다 운전할 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파킹을 안 해보면 매 순간 주차할 때마다 좀 내려서 좀 해주세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키가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이미 내가 있는데 그걸 정진하느냐, 연습하느냐,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베스트 드라이브 내 마음 운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가장 좋은 건, 나도 내 명상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명상 중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틀어놓고 여기 귀에 집중하고 하면 훨씬 더 레벨이 올라가요. 집중이 잘 돼요. 저 또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5분, 최소한 5분 치면 5분밖에 시간 없으면 5분 나오거든. 최소한 15분 치면 또 15분짜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15분만 딱 할 수 있잖아, 시간도. 점심시간 잠시 내가지고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재환선생님 하는 거 틀어놓고 보다가 보면 눈 감으라 눈 감고 또 눈 뜨고 하면 생각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 자꾸. 분명히 지도를 받으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가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지도를 한번 받아보라. 그거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하나를 잡아가지고 100일 동안 반복해보라. 그게 운전을 매일매일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다. 그러면 운전할 때 두렵지 않고 운전할 때도 여러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운전한 모든 순간에도. 아시겠죠?